아주 위험한 전염병을 가졌던 사람을 30년 가까이 격리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30년이요? 평생을 30년. 그냥 격리된 상태로 살아. 거의 30년. 이게 20세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병이 무슨 병이었냐? 장티푸스였습니다. 아, 법정제 1종 전염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장티푸스가 진짜 위험한 병이에요. 어떤 병이에요? 1907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28,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병과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병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병이고 만약에 이 치료제가 없으면 사망률이 20%입니다. 네. 진짜 없다. 네. 사망률이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걸리면 진짜 아파요. 걸려가지고 사망할 때는 정말 괴롭게 죽어요. 막 몸이 펄펄 끓고 열병. 네, 너무 체온이 올라가다가 이제 막 환각, 헛것을 보게 됩니다. 선망 증세에 빠지고 막 장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정말 끔찍한 병이죠. 너무 무서운 병이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 병을 뭐라고 불렀다? 연병. 아, 연병이. 네. 거기서 나온 말. 연병이 장티푸스죠. 이거 어떻게 옮는 거죠? 이거 옮는 건가요?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예, 균이 있어가지고 물을 매개로 옮게 되고요.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그 사람, 예, 여성입니다. 1906년에 뉴욕의 맨하탄의 한 상류층 집안에서 정원사까지 포함해서 그 집안 가족이 6명이 장티푸스에 걸려요. 이게 되게 또 특이했던 게 보통 장티푸스는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데서 발발을 하니까 가난한 구역에서 장티푸스가 보통 터지곤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고급 주택가였거든요. 조사관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막 온갖 데를 다 뒤지죠. 이 집 뭐 변기가 이상한가? 이 집에서 마시는 물이 문제가 있나?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보통은 뭐 그 동네에 뭐 물이 오염이 됐다 아니면 그 동네에서 쓰는 농장 채소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은 다른 집에서도 좀 걸려야죠. 발병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 집에서만 딱 6명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다른 집이랑 막 비교를 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집에 특별한 요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장티푸스 터지기 전에 그 집에 요리사가 바뀌었어요. 요리사가 왔는데 장티푸스 환자가 6명이나 발생을 하니까 그 요리사가 다른 데로 갔어요. 이 요리사 이름은 메리 멜런이라고 하는 여성이었고 가족 없고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중년의 여성 요리사였어요. 그리고 이때 막 등장한 이론이 있었는데 무증상 보균자라는 개념이 이제 세균 학자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요. 요즘 무증상 하는 그 네, 무증상. 그렇죠. 네. 증상이 없는 거죠. 증상이 없죠.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증상도 없고 하지만 그 균은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파는 하고 미국에서는 이때까지 무증상 보균자가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관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요리사가 혹시 그 내가 말로만 들었던 무증상 보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요리사가 일했다는 집들을 막 찾아봐요. 막 찾아보는데 그 집에서는 계속 장티푸스 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딱이네, 네. 그러면. 딱이죠. 22명이 22명. 네, 발병을 했고 사망자도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결국 이 메리 멜런이 일을 하고 있는 주방까지 갔어요. 메리 멜런을 만나가지고 아, 지금 당신이 장티푸스 균을 가진 것 같다.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 대변이랑 소변이랑 혈액을 채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리 멜런이 요리용 포크가 있었어요.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남자를 찍으려고 당황스럽고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져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너무 멀쩡한 사람인데. 네.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해요. 메리 멜런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는데 경찰이 일대로 수색을 해서 잡아요. 팔다리를 잡고 구급차에 실어가지고 섬에 있는 격리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해요. 탈출 못하게. 이 섬에서 뉴욕까지는 도저히 헤엄쳐서는 건널 수 없는 곳. 작은 배로도 건널 수 없는 곳. 뭐 본인 동의 안 받았죠. 뭐 법원 영장 뭐 이런 것도 없었죠.
가자마자 모든 옷을 벗기고 가운 하나 주고 전화 금지, 편지 금지. 그 뉴욕시 보건국은 메리의 대변, 수변, 피 결국은 다 채취를 합니다. 봤더니 장티푸스 양성 반응이 나오고 네. 무증상 보균자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 판명 받은 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 사이에.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뭔가 그 약을 먹여요. 약을 먹이고 대변, 소변 약이 채취를 없잖아요 하고 아직 지금. 신약 테스트를 한 거죠. 아 신약 테스트. 메리를 상대로 신약 실험을 한 거고. 되게 오래 살아있는 장티푸스 환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증상이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인권이 좀 네. 침해를 당했네요. 많이 훼손이. 본인이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실험 대상으로 쓰인. 네. 아, 이 상태에서 메리가 되게 그 강하게 버티는데 메리가 정말 한번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날이 한번 와요. 어느 날 신문을 받았는데 이런 신문이 나온 거예요. 자기 이름인 것 같은데. 장티푸스 메리. 아, 메리 멜론. 자기 이름이 실려요. 막 해골이 먹있네. 해골이. 입김에서 요리하는 요리사의 모습. 요리를 하는데 네, 해골이 들어가고 지금 메리 멜런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가 격리병원에 갇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파가 실렸지만 사진도 얼굴 사진도 2개나 나와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난 여기서 갇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 막 이런 게 나오니까 화도 나고 분노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기사가 전화위복이 돼요. 메리를 편드는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을 3년 가까이 영장도 없이 가둬놓을 수가 있냐? 이런 사연이 알려지니까 어느 변호사가 내가 메리를 변호를 하겠다. 그래서 메리가 이 병원에 있는 도중에 겨우 법정에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요. 법정에 가게 하나요 그래도? 네, 법정에 갑니다. 소송 상대는 뉴욕시 보건국. 메리의 주장은 이거죠. 나를 구금한 건 불법이다. 저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뭐 뉴욕시 보건국도 완강해요. 한 해에 뭐 몇만 명씩 장티푸스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공중보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메리는 위험한 보균자입니다. 구금해야 됩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했나요? 메리가 졌을 것 같아요. 메리가 졌어요. 일단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일랜드계 이민자에 대한 당시 미국 편견이 있었고 미혼의 중년 여성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힘이 세고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죠. 혐오를 받는 전형적인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법원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불행한 여성에게 깊은 동정심을 표합니다. 그러하나 질병 확산의 재발로부터 공동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방역이라는 게 진짜 기본권이랑 정말 어떤 지점에서는 정면 충돌을 하는데 메리가 이제 다시 병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가죠. 어떻게 됐나요? 그 근데- 이후에 소송에 진 이후에. 수정이 진 이후에 뉴욕시 보건국장이 바뀌어요. 보건국장이 이제 새로 메리한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나가서 요리사를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면은 우리가 당신이 나가는 거를 동의를 하겠다. 메리가 이제 사인하고 그러겠다. 그리고 나옵니다. 메리는 사실 이제 요리사로서는 굉장히 유능했거든요. 수입이 높았어요. 이 고급 상류층 집안에서 요리를 일을 하는, 잘하는 네, 요리사. 그런 요리사였는데 나와서 메리가 뭘 하냐면 세탁부를 해요. 세탁부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수입도 낮고 생계가 솔직히 유지가 안 될 정도였어요. 네, 메리 가족도 없고 일단 메리가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뉴욕시 보건국을 상대로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 너희 되게 때문에 잘 제기한 거죠. 용감한 여성이군요. 네, 진짜. 네. 뉴욕시 보건국을 상대로 5만 달러를 나한테 내라 이러고 소송을 제기를 하죠. 근데 져요. 또 저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메리를 진단했던 의사들은 그때 메리를 가지고 논문을 쓴 걸로 되게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메리가 한 1년 있다가
자기 이름을 바꾸고 잠적합니다. 잠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맨하탄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25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병을 합니다. 또 사망자가 나오고 조사관이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가지고 보는데 요리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요리사가 남긴 거 뭐 있어요? 하고 보니까 편지가 있대요. 편지를 봤더니 필적이 메리 필적인 거예요. 이름을 브라운 부인이라고 바꾸고 산부인과에서 요리사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터진 거죠. 이번에 또 터지니까 이번에 여론이 진짜 안 좋아요. 여론이 편들어주기가 이제 이제 여론이 그 요리사만 안 하면 된다고 풀어줬는데 또 요리사를 하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이 몇이나 죽어야 멈출 거냐, 신문 기사 막 이런 식이에요. 이 여자는 지역사회에 퍼뜨릴 독약을 자기 몸속에서 제조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다시 그 섬에 있는 격리병원에 독채 갑니다. 그 섬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내요. 1915년에 들어가서 1938년까지.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메리를 어떻게 대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복균자인 건 맞고 어떤 식으로든 격리가 되거나 혹은 같이 살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메리가 불편을 감수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보상을 해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지거나 그 희생에 대한 사회가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인지가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가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저는 장 작가님 통해서 얘기를 쭉 들은 메리를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거칠고 우악스럽죠. 네. 그 설득의 과정이 충분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뉴욕시 보건국은 왜 그렇게 메리를 거칠게 대했을까? 뉴욕시는 메리한테 보상해야 된다는 그 당연한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이름을 공개를 하면서 언론에다가 장티푸스 메리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뭔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 다 생각 못할 거 아니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성이 마비가 됐던 거예요. 두려움에 마비가 된 거예요. 장티푸스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고 다들 오 빨리 막 이렇게. 이 미국 사회는 공중보건이라든지 공익의 관점에서만 이거 사건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리라는 개인의 어떤 인격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코로나가 제 삶의 마지막 팬데믹은 아닐 거거든요. 시작이죠. 다음 사실은 팬데믹이, 첫 번째죠 이게. 그게 뭐 어떤 바이러스가 될지 어떤 세균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특이해서 잠복기가 되게 길다든가 백신이 굉장히 개발이 안 된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격리를 얼마까지 하게 될까? 얼마까지 하는 거를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동권 같은 개인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가? 이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깊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